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노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실려 은행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은 나이가 이미 많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들것을 이용해 은행 창구로 모셔왔습니다. 두 남성은 노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한 여성은 한편에서 직원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강소에서 왕따애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그의 딸과 아들인 왕씨는 왕따애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들은 통장에 있는 15만 위안을 출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어떤 이유로도 출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왕따애가 직접 와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왕따애의 딸은 직원과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직원은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왕따애의 딸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져 왕따애의 관을 은행 안으로 들고 들어가 은행 로비에 놓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함에 따라 금융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곳은 바로 중소은행들입니다. 올해 7월 25일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이미 약 1,500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는 국유 대형 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업상업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9월 하순까지 260개 이상의 중소은행이 합병 및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 대출금 회수하기도 어려워졌다. 대형 은행은 버티고 있지만 중소은행은 바로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금융산업이 사회의 혈맥과 같다고 평가하며, 만약 은행들이 대규모로 파산을 시작한다면 중국발 금융 쓰나미가 곧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중국 은행의 이상한 현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27일 하북성 형대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공상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25,000 위안을 출금하려 했지만 은행 직원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드에서 25,000 위안을 출금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20분이나 지체됐어요. 무수히 많은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제가 돈을 찾으려면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입원 중이라고 했더니 어느 병원에 입원했냐고 묻더라고요. 제 남편이 입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분을 낭비하게 만들고 2만 몇 위안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군요. 이게 바로 중국 공상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지점입니다. 죄송한데 계좌 확인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성 고객은 말했습니다. 사기범들을 하나하나 잡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옮길 수 있는데 왜 우리 서민이 돈을 찾으려면 계속 확인해야 하나요? 네티즌들은 서민이 돈을 맡길 때는 대부처럼 대우하고 돈을 찾을 때는 손자처럼 대우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사기 방지라는 구실로 시민들의 자금 인출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런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6월 11일 영상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은행 카드와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장춘시 길림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했으나 파출소의 동의를 받아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길림은행 장춘준일호 지점의 직원은 이것은 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며 관할 파출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전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예금자가 2만 위안 이상을 출금하려면 지점 직원이 파출소에 보고해야 하고 파출소에서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강하게 비판하며 말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 자유인데 왜 당신이 승인해야 하나요? 상업은행법에 따르면 상업은행이 개인 예금 업무를 처리할 때는 예금은 자발적, 출금은 자유, 예금은 이자 지급, 그리고 예금자의 비밀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 자유는 예금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어떤 기관도 이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편 한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은행은 그에게 고액 인출은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0만 위안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예약을 하셨나요? 급한데 예약이 없으면 출금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한 선생님. 은행 규정에 따르면 인출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면 예약해야 합니다. 이게 제 돈인데 출금을 못 하나요? 출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5만 위안 이상은 고액 출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찾으시겠어요? 10만 위안 찾겠다고 했잖아요. 10만 위안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시면 5만 위안 이내 금액은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요. 5만 위안만 찾으라고 하다니 정말 우습네요. 한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날 4만 9천 위안만 출금하고 다음날 다시 은행에 가서 나머지 4만 9천 위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예금자가 돈을 인출하는 데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심천에서는 예금자가 2만 위안 이하의 금액은 ATM을 통해 출금할 수 있고 2만 위안에서 5만 위안 사이의 금액은 창구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 위안 이상을 출금하려면 미리 은행과 예약을 해야 하며 더 큰 금액을 출금하려면 실제 사용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금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시민들은 고액 출금은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돈을 찾으러 갔을 때 은행에 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이 예금자의 사용 용도를 평가한 후 출금을 허락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쓸지 은행이 왜 간섭하나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해서 그게 은행 돈이 되는 건가요? 내 돈을 쓸 때도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은행이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은행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매일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5천 위안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돼도 그녀는 하루에 5천 위안만 이체할 수 있어 매우 불편했다고 전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5천 위안의 한도로 돌리다니. 돈이 입금된 후 출금할 때는 5천 위안씩 몇 번으로 나눠서 이체해야 했어요. 저번에 바로 이렇게 이체했죠.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은행에 와서 20만 위안으로 하루 한도를 조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럼 제 돈을 다 찾아가겠다고 하니 저 직원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고작 20만 위안인데 이렇게 큰 은행에 현금이 없다고요? 이게 내 탓인가요? 한도를 조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조정할 수 없다고 하고 돈을 다 찾아가겠다고 하니 또 못 찾는다고 하더군요. 이 카드가 누구 거죠? 제 카드고 제 돈이에요. 이전에 왕 씨가 해외 중국어 미디어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녀의 모바일 뱅킹 이체 금액이 은행에 의해 하루 2천 위안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녀는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과외비를 한 번에 다 납부할 수 없었고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야 해서 정말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체하려고 합니다. 신분증 가지고 오셨나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도 제한을 없앨 수 있을까요? 매번 창구에서 이체하는 게 정말 번거롭네요. 한도를 조정하려면 일정한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 카드가 정지되었어요. 그건 잠시 후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언제 잠겼나요? 오래전에 잠겼어요. 그 후 매번 창구에 와야 했어요.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꺼내주세요. 됐습니다. 요즘 은행 진짜 웃겨요. 월말, 분기말, 연말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예금을 끌어들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은행은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자주 이체하니까 제 카드를 정지시켜 놓더라고요. 덕분에 이체할 때마다 창구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귀찮아서 말했어요. 방금 그 로비에서 직원이 저한테 녹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예금을 끌어모을 때는 우리 돈이 카드로 많이 들어가길 바라지만 카드가 정지되니까 갑자기 우리 은행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모든 은행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내가 이체하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체할 때 확인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계좌로 이체하겠다는데도 창구에 가야 하다니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데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집안에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고인의 명의로 된 돈을 찾는 것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왕따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30만 위안을 찾기 위해 95세의 왕따에는 2년의 시간 동안 수십 개의 관련 부서를 돌아다니며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은행에서 자신의 30만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우리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저는 유일한 첫 번째 상속인입니다. 이 30만 위안에 대해 왕따에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녀 없이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큰 지출이 없었고 덕분에 30만 위안이 넘는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왕따이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내의 장례를 마친 후 왕따이는 그 30만 위안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노후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왕따이는 즉시 은행에 가서 그 30만 위안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직원은 카드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듣고 즉시 왕따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규정에 따르면 이 돈은 자동으로 카드 소유자의 유산으로 전환되며 누구든지 이 돈을 찾으려면 자신이 이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따에는 급히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따에게 상속인이 맞다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고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왕따에게 각종 증명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왕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결혼 증명서와 아내의 사망 증명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왕따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료들로 왕따에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 그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왕따이의 서류에는 그와 아내가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한 기록이 있었고 왕따이가 유일한 상속자임을 공정받으려면 그 아이와 고인 사이에 법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따이는 아내와 입양한 아들이 이미 법적으로 입양 관계를 해소했다고 설명하며 해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가 모두 완비된 왕따이를 두고 은행 직원은 여전히 30만 위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따이는 은행을 법정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은행이 왕따이에게 30만 위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왕따이는 돈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기이한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동에서 한 남자가 은행에 예치한 1억 1천만 위안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본정은 산동에 있는 가구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공장 면적은 4만 제곱미터가 넘었고 토지 면적은 200여 묘에 달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연간 매출이 6억 위안까지 올랐습니다. 2017년 11월 초 정부가 자동차 도시 건설 계획으로 그의 회사 공장 부지를 편입시켰습니다. 토지 보상금은 1억 1천만 위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이 보상금을 어떻게 가구 공장에 사용할지 기대하며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은행에서 1억 1천만 위안의 보상금이 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사건은 급반전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계좌가 은행에 의해 동결된 것을 발견했고 그 1억 1천만 위안의 금액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 경로를 확인한 결과 사실 이 금액은 은행이 임의로 이체한 뒤 9개의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되었으며 그의 계좌에는 잔액이 영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은행에 가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은행장 장 씨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단체, 회사, 개인과 거래하던 중 돈을 빚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시가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이 9개의 송금 중 8개 계좌의 소유자는 그의 채권자들이었지만 나머지 송금은 그가 예금하고 있는 바로 그 은행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금액은 1천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사실 사시는 지역의 기업인으로 은행과 자주 거래했고 장 은행장과도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 은행장인 장 씨가 빚을 갚아주고 있다면서 왜 1천만 위안이 그녀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일까요?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일이고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내 일이 아닌가요? 라며 장 은행장과 맞서게 됐습니다. 결국 장 은행장은 한마디 던졌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업장에 가서 해결하세요. 사실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말했습니다. 은행이 개인에게 송금하는데 심지어 증빙 서류 하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은 사시는 결국 은행을 법정에 고소하며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은행은 책임자를 인사 조치해버렸고 이체된 1억 1천만 위안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장 행장이 사시의 수천만 위안 예금을 자기 은행 계좌로 옮긴 이유는 혹시 장 행장 자신이 빚을 지고 있어서 사시의 돈으로 이를 메운 걸 수도 있다.
이 돈은 정말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많은 네티즌은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단지 해임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山동에는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은행에 100만 위안을 예금했는데 몇 년 후 그 금액은 단 1위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예금주를 잠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7월과 9월山동성 조장시 주민 손 씨는 조장농업 상업은행 설성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위안을 예치했습니다. 2014년 손 씨는 두 장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는 100만 위안이 예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으나 은행 시스템에는 두 통장의 잔액이 단 1위안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중대한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 씨가 100만 위안을 예치한 후 은행 여직원 전 씨가 몰래 통장을 교체한 것입니다. 전 씨는 손 씨의 명의로 1위안이 들어있는 두 통장을 개설하고 가짜 예금 기록을 만들어 그 두 통장에 붙여 손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손 씨가 진짜 예금을 한 돈은 이후 전 씨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인출됐습니다. 전 씨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했습니다. 2017년 설성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경찰은 손 씨가 예금 통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손 씨를 형사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경찰은 손 씨가 무죄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긴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2020년 12월 법원은 조장농업상업은행은 손 씨에게 100만 위안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조장농업상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8일 조장농업상업은행 설성지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손 씨는 7년 만에 결국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 전 씨는 한때 잠적했으나 이후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금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